자궁 경부암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보통 30대에서 50세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궁 내막암은 폐경 이후, 즉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일단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해요. 자궁 내막암이 조금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생을 했다. 근데 출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출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안녕하세요. 한의사정입니다. 오늘은 그 자궁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하는데 자궁암의 어떤 부분을 이야기해 주실지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사실 전체 여성암에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은데요. 자궁암이 뭐 3% 정도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성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기관이고 이제 출산과 관련된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 암이 생기면 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2차적인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자궁암이라고 하면 한 종류 같은데 실제로 크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이게 얼핏 보면 비슷할 것 같은데 부위도 사실 좀 가까운 편이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다른 병이에요. 뭐 원인부터 증상, 치료 방법 뭐 이런 것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디테일하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자궁 경부암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지 뭐가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 비교하면서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궁 경부암이 있고 내막암이 있는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자궁 경부는 경부, 경이 목경자거든요. 해부학 그림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의 위치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질과 자궁 본체 그 중간에 연결 부위거든요. 그래서 자궁 경부암은 여기에 발생하는 거고 자궁 내막암은 그 좀 더 안쪽에 자궁 안쪽에 내막, 말 그대로 안쪽 벽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에 발생하는 거예요. 일단 제일 대표적인 게 발생하는 부위의 차이가 있는 거고 그리고 원인이 차이가 있어요. 자궁 경부는 질과 연결된 약간 바깥쪽에 해당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감염이 좀 쉬운 곳이거든요. 특히 성관계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감염됐을 때 가장 1차적인 그 타격을 입는 위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원인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래가지고 HPV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가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됐을 때 여기 나타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원인이고요. 자궁 내막은 조금 달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바깥쪽과 안쪽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서는 바깥에 뭐가 들어와서 감염이라기보다는 우리 몸 전체에 내부적인 어떤 대사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 문제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원인도 꽤 다르고 그 다음에 연령대도 달라요. 자궁 경부암은 상대적으로 젊은 여성, 보통 30대에서 50세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자궁 내막암은 폐경 이후, 즉 50세 이후에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증상도 많이 다른데 자궁 경부암은 초기에 별 증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다행인 건 좀 알아차릴 수 있는 사인이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게 질출혈이에요. 그래서 폐경이 돼서 한동안 출혈이 없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출혈이 생겨요. 이게 제일 알아차리기 쉬운 대표적인 증상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직 폐경은 안 됐는데 아직 생리를 하고 있는데 생리 기간 외에 갑자기 주기가 아닌데 생뚱맞게 출혈이 난다. 주기가 이제 왔다 갔다 불규칙해지는 거. 요것도 사인을 하나로 볼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폐경 시즌이 되면 원래 주기가 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리고 비정기적으로 출혈이 있기도 해요. 자궁 내막암이 아니어도. 그래서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런 거려니 하고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자궁 내막암의 사인이라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이제 아주 개략적으로 비교를 해드렸고요. 자궁 경부암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부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의 경부에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전체 여성암에서 한 3.2% 정도를 차지해요.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하지만 그래도 매년 한 3,600건 이상이 새로 진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분들에게 발생한다는 게 좀 더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이 주로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인데, 이 바이러스는 거의 대부분 이제 성관계를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시대가 변할수록 이제 성관계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일 때 출산을 하기 전에 감염되는 경우가 좀 늘어나고 있죠. 사실 이게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기는 해요. HPV, 즉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이게 사실 아주 많은 수의 여성들이 이 감염 자체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 한번 감염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자궁경부암이 생기냐, 그건 아니고요. 감염이 됐는데 내가 몸 상태가 좋고 컨디션이 좋고 면역력이 좋아서 이 바이러스가 발현이 되지 않는 상태로 있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평생, 내가 바이러스가 있어도 평생 자궁경부암 없이 갈 수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은 중간에 뭐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이유로 몸의 컨디션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하다 보면 그렇게 숨어있던,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어느 순간 발현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자궁경부암이 되는 거예요. 바이러스도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상대적으로 고위험군 바이러스들이 있어요. 그런 쪽에 감염이 되면 아무래도 경부암으로 진행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제 자궁경부암의 증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초기에 증상이 없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위험해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다 이제 나중에 발전되고 나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성교 후에 출혈이 나거나, 아니면 생리 주기가 아닌데 출혈이 나타나거나, 이 출혈도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고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질 분비물이 있잖아요. 뭐 흔히 냉대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질 분비물이 나오는데 악취가 나요. 악취가 나고 색깔이, 대하는 보통 이제 흰색, 노란색, 뭐 초록색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보통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혹은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색깔이 점점 진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이러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거나 하면 골반 안쪽에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 골반통이 나타나면 이게 사실 원인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고 그냥 여기가 좀 아프네, 뭐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가볍게 볼 게 아니기 때문에, 혹시 그런 지금 말씀드린 사인들, 뭐 출혈이라든가 아니면은 질분비물이 갑자기 냄새가 난다든가 골반 통증이, 업통이 갑자기 생긴다든가, 근데 이게 성관계를 하고 나서 뭐 일정 시간 안에 발생을 한다든가 라고 하면, 이거는 좀 산부인과 검사를 해보고 미리미리 선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 자궁경부암을 알 수 있는 검사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가장 이제 흔하게 사용되는 게 자궁경부 세포 검사라고 해서 PAP 검사라고 합니다. 이 검사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원인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PV DNA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질과 자궁 쪽을 검사하는 질 확대경 검사, 그리고 조직 검사. 사실 가장 확진할 때 중요한 기준은 조직 검사죠. 자궁경부암은 바이러스로 인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만 잘 예방을 하거나 백신을 맞으면 발생 빈도를 많이 낮출 수 있거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가다실, 서바릭스라고 그래가지고 HPV를 예방하는 백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라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젊은 여성, 12에서 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잘 하면 고위험군 바이러스도 예방률이 90%에 달한다고 해요. 그러면 발생 가능성을 많이 낮출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다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해서는 HPV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꼭 미리 접종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자궁경부암과 대비되는 이제 자궁내막암 얘기를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해볼게요. 자궁내막암은 이름에서도 알 수도 있듯이 자궁의 내막, 즉 안쪽 벽에 발생하는 암이에요. 근데 이게 경부랑 위치가 그렇게 먼 것도 아닌데 왜 다른 병이라고 하냐면, 이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경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온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내부 대사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가장 흔한 게 이제 특히 우리나라 이 식이 습관이 점점 서구화되고 운동 안 하고 이러면서 비만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비만이 자궁내막암의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해요. 그리고 비만을 한의학적으로는 습담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쓸데없는 노폐물이 많이 쌓인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질환이 뭐가 있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다낭성 난소증후군을 치료할 때도 습담을 제거하는 약을 쓰는 방법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만과 다낭성 난소증후군은 사실 좀 연결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른 원인 같지만 크게 보면 한 묶음이라는 거. 즉 비만, 그다음에 에스트로겐 관련된 문제, 그리고 다낭성 난소증후군, 요것들이 자궁 내막암의 큰 원인을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 요인들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식습관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당연히 대사 문제이기 때문에 노화, 고령화에 따른 발병 빈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굉장히 커요.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크고요.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좀 더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은 그나마 다행히도 자궁 경부암보다 알아차리기가 조금 더 쉬워요. 즉 폐경 이후 출혈, 요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폐경 이후에 나는 이제 생리가 더 안 나오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혈이 나온다. 생리를 쭉 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이 생리주기 아닐 때 갑자기 출혈이 나온다든가, 생리 양이 갑자기 는다든가, 이런 거. 어쨌든 출혈 관련된 이슈, 어떤 변화가 생기면 그게 자궁 내막암의 한 사인일 수 있다. 요것만 기억해 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궁 내막암 검사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가장 일반적인 질 확대경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할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확진은 조직 검사로 하겠죠.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자궁암은 기본적으로 수술이 많이 행해지는 편이기는 해요. 자궁 경부암도 마찬가지고 내막암도 마찬가지고. 근데 수술 부위가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궁 경부암은 바깥쪽에 있다 보니까 그냥 자궁까지만 절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궁 내막암은 그 안쪽이잖아요. 그럼 안쪽은 자궁이 뭐랑 연결돼 있죠? 난소랑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궁이랑 난소를 같이 절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보통 이제 50세 이후에 나타났으면 사실 큰 상관은 없겠지만, 자궁 내막암이 조금 비교적 이른 나이에 발생을 했다. 근데 출산 계획이 있었다. 그러면 출산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뭐 두 암 모두 수술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필요에 따라서 항암이나 방사선이 병행되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르몬 관련된 문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치료제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일단 자궁암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자궁 경부암, 자궁 내막암. 비슷해 보이지만 부위도 다르고 호발 연령도 다르고 원인도 다르고 증상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면밀하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음번 영상에서는 자궁 경부암 예방 백신, 우리 흔히 가다실이라고 알고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